네, 이번 시간에는 이비즈니스 마케팅입니다. 이비즈니스 마케팅이 그 내용이 좀 방대하기 때문에 7장, 8장 이렇게 나누어서 두 주에 걸쳐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트 1 부분 강의를 하겠습니다. 네, 이비즈니스 마케팅 우리 살펴볼 목차인데요. 파트 1 7장 부분과 뒤에 파트 2 8장 부분으로 좀 나눠져 있습니다. 파트 1 이번 주 7장에서는 이 비즈니스의 마케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개요를 좀 살펴보고요. 최근에 마케팅 패러다임이 이렇게 변해 가고 있는데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 지금은 어떤 패러다임 하에 마케팅이 수행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 이어서 우리가 이제 이커머스의 우리 이제 온라인의 소비자의 소비 행태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온라인의 소비자들은 어떤 소비 패턴 행태를 보이는지, 이커머스 소비자에 대한 이해를 좀 알아보고, 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비즈니스 마케팅 전략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케팅이라고 하면 우리 마케팅 믹스 많이 우리가 이 마케팅 과목에서 수업을 들었겠습니다만 4P라고 하죠. 마케팅 믹스라고 하는 제 프로덕트에 해당하는 제품 전략, 또 프라이스 가격 전략, 그다음에 플레이스 유통 전략,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모션 촉진 전략, 이걸 이제 마케팅 믹스라고 하는데 이번 파트 1에서는 제품 전략, 가격 전략, 유통 전략까지 살펴보고 다음 주 8장에서는 내용이 좀 더 많은 프로모션, 그러니까 프로모션 촉진 전략 부분과 또 이 마케팅 믹스에는 들어가진 않지만 또 우리가 이 브랜드, 이 비즈니스 브랜드 전략, 우리가 뭐 도메인 네임을 정한다거나 또 온라인 비즈니스에서 뭐 네이밍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플랫폼 비즈니스를 할 때 오토 플랫폼 비즈니스의 내 비즈니스의 네이밍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와 관련된 온라인 브랜드 전략을 살펴보고 끝으로 SNS 마케팅이라든지 최근 웹 2.0, 3.0 시대의 마케팅 전략을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뒷부분 여기 이제 촉진 전략, 브랜드 전략 부분부터는 8장에서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비즈니스 마케팅의 개념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비즈니스 마케팅이라고도 하고 이 마케팅이다, 또 온라인 마케팅이다, 다 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시중에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온라인 마케팅 뭐 이란 이름으로 이제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온라인 마케팅의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는데 그 수단들을 잘 활용해서 마케팅을 이렇게 하는 방법들을 기술한 책들이 많은데요. 우리가 이제 이 온라인 마케팅, 이 마케팅의 개념 정의부터 좀 살펴보면 이 마케팅은 인터넷 환경에서 지금 이제 이렇게 무선이든 유선이든 인터넷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기업의 마케팅, 짧게는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터넷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기업의 마케팅이에요. 또는 인터넷을 수단으로 하는 마케팅으로서 기업 등 비즈니스 주체가 자신의 이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수행하는 모든 마케팅 활동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케팅은요, 단순히 우리가 광고하고 홍보하는 것만이 마케팅이 아니잖아요. 마케팅 활동에는 다양한 영역들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모든 마케팅 활동, 온라인에서 수행하는, 인터넷 환경에서 수행하는 이런 마케팅이라고 정의하고 있고요. 또 다른 정의를 보면
고객의 필요와 욕구를 찾아내서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가치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경쟁자보다 더 효과적 그리고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데 있어서 전체 또는 일부분, 그 부분적으로 인터넷을 중심으로 하는 전자적 수단을 사용하는 마케팅 활동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쉽게 우리가 이제 온라인,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기업의 마케팅 활동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마케팅, 인터넷 이전에는 우리가 주로 이제 기업의 마케팅 활동을 보면 TV나 또 이런 매스미디어, 신문, 잡지 이런 걸 통한 광고, 홍보, 그렇죠? 또 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홍보, 뭐 스포츠 이렇게 경기장을 보면 거기에도 이렇게 배너가 걸려 있고, 그렇죠? 다양한 형태의 것들이 있는데 전부 다 5개 광고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마케팅 영역 중에 광고 부분이었던 겁니다. 어찌됐든 그러한 것들을 다양한 그 우리 제품과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고객한테 전달하는 데 있어서 전체 마케팅 활동의 전체를 또는 마케팅 활동의 일부분을 인터넷을 활용해서 하는 활동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는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케팅을 매스 마케팅이라고 해서 대중 마케팅,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해서 하는 거였어. TV 광고를 보면 TV 광고는 타겟을 정할 수가 없잖아요. 불특정 다수가 TV를 시청하면 그죠? 그 광고물이 다 노출되니까 대중 마케팅. 뭐 신문도 마찬가지고요. 잡지도 마찬가지고 그랬습니다. 물론 그 신문과 잡지를 보는 층이 뭐 연령대나 또 그렇죠? 그런 거에 따라 구분 지어줄 수는 있습니다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대중 마케팅이란 말을 썼었고 일부 타겟 마케팅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일부 이제 타겟 마케팅을 수행을 해왔던 거예요. 그렇죠? 그 특정 장소 이런 곳에서 또 특정 어떤 그룹들이 모이는 곳에서 특정 어떤 집단들이 모이는 곳에서 그 타겟을 정해놓고 마케팅 활동들을 수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온라인 마케팅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바로 1대1 마케팅이다. 이제는 고객 데이터베이스, 빅데이터라고 하는 그렇죠? 지금은 이제 그런 고객의 성향까지도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고객들한테 1대1로 맞춤형 마케팅이 가능한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 마케팅은 이제 원투원 마케팅, 1대1 마케팅을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 온라인 마케팅의 특징을 살펴보면 아마 이제 그 책에선 다양한 어떤 특징들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건데요. 우리 6가지로 특징 지을 수 있겠다. 개인화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상호작용성이다. 오프라인에서는 상호작용이 불가능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전달만 했던 것이죠. 또 마케팅 비용이 저렴하다. 오프라인에 비해서 라는 것이고요. 또 마케팅의 효과를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이 마케팅의 효과를 훨씬 더 합리적으로 측정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또 정보 기반의 마케팅, 고객의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하는 마케팅, 뭐 그런 마케팅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가 상호작용성하고도 연관되어 있는데요. 관계지향적 마케팅, 이렇게 6가지를 우리가 대표적인 특징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6가지를 각가지 살펴보면 아까 이제 상호작용성이라는 거예요. 고객과 긴밀한 관계 구축이 가능한 거예요. 그죠? 또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객의 욕구를, 니즈를 오프라인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게 이제 파악할 수 있게 된 거죠. 상호작용성의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개인화. 이걸 바탕으로 고객의 각각
일개 개인의 니즈가 파악이 되면 개인화가 가능하잖아요. 개인의 기호와 관심에 맞는 그런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개인화 마케팅. 지금 이제 AI가 적용된 지금 시멘틱 웹이 적용이 돼서 개인의 성향까지도 파악해서 이제 내가 내 정보를 공식적으로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특정 페이지나 특정 활동들을 온라인에서 보고 찾아보고 하면 지금 이 고객이 이 소비자가 어떤 좀 성향 어떤 거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캐치하고 그거와 관련된 것들을 자동 추천하고 있잖아요. 이게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개인에 맞는 맞춤형 이런 개인 맞춤형 1대1 마케팅을 할 수 있게 된 거고요. 또 하나는 이 마케팅 비용이 저렴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무료로 온라인에서는 마케팅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중요한 부분이죠. 이 두 가지는 저렴한 마케팅 비용, 그 다음에 마케팅 효과를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케팅 효과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를 실시간으로 정량할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내가 배너 광고나 이메일 이런 것들은 얼마나 지금 도달이 됐고 몇 명이 그 광고를 클릭해서 열어봤는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측정해서 정량할 수가 있고요. 또 그거에 따라서 비용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효과를 측정하기가 굉장히 용이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비즈니스 마케팅에 보면 이 저렴한 마케팅 비용 또 합리적 효과 측정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업들도 이 부분들을 적극 활용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마케팅 활동을 온라인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정보 기반의 마케팅, 고객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정보나 서비스를 즉시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관계지향적 마케팅, 고객과의 관계를 장기적 관계 형성 및 강화에 두고 고객 평생 가치 측정에 근거하여 비용 또 효과적 측면에서 고객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이제 추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여기 그 1번 상호작용성, 개인화, 또 정보 기반 마케팅, 관계 지향적 마케팅이 이제 온라인이라고 하는 쌍방향성의 특징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유사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 5, 6은 유사한 개념이고 이 3번 저렴한 마케팅 비용, 또 합리적 효과 측정 이것들이 기존 오프라인과는 차별화된 어떤 그 온라인 마케팅만의 고유의 특징이다. 또 온라인 마케팅이 가능해서 생긴 부분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마케팅 패러다임이 지금 현재는 어떤 패러다임인지를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에 앞서서 마케팅의 패러다임이 어떤 변천 과정을 좀 거쳐왔는지를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마케팅 전략을 좀 우리가 구사할 때 수립하고 기획해서 실행할 때 우리가 지금 어떤 것들을 주변적인 요소들을 고려해서 해야 되는지 가장 중요한 부분들 어떤 것에 초점을 두고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할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려면 지금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에 와 있는지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마케팅이라는 개념이 이제 물론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나왔으니까요. 20세기 초에 나타난 마케팅 철학 중에 대표적인 이제 철학이 뭐냐면 그때는 생산지향적 마케팅인 거예요. 그때는 물건을 만들어만 놓으면 대량 생산의 시대가 열려 20세기 초에 그렇죠? 우리 이제 산업혁명의 그 효과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20세기 초에 그죠? 우리가 이제 2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전기에너지 발명, 전기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된 시점이죠. 이때 대량 생산이 일어났잖아요. 그 대량 생산과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이때는 제품, 서비스, 제조, 유통을 강조한 거예요. 생산해서 어떻게 고객들한테 빨리 전달하고 이제 파는 거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고객을 생각 안 했던 거죠. 그때는 물자가 부족했기 때문에 무조건 만들어서 남들보다 빨리 유통시키는 게 중요했던 겁니다. 그렇죠? 제품, 제조, 유통에 강조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빨리 어떻게 고객한테
전달할 수 있느냐, 효율성을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마케팅 활동을 했던 겁니다. 소비자 욕구는 간과하지 않았어요. 이때는 뭐 신발 브랜드도 뭐 한 개, 두 개 정도 브랜드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뭐 디자인의 차별화 그런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잘 튼튼하게 잘 만들어서 빨리 전달하는 거에 관심이 있었던 거죠. 이랬던 것이 이제 그 대량 생산이 본격화되고 이게 이제 그 시장이 커지면서 소비자의 개인 욕구들이 이제 분출되기 시작한 거예요. 미국에서는 이제 1930년대, 한 30년 정도 지난 얘기네요. 그렇죠? 20세기 초, 1900년대 초반에서 한 30년 정도 흐른 후에 판매 지향적, 이때는요, 많이 만들어서 빨리 전달하는 부분이 아니었고요. 판매량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판매 기술, 고객들한테 우리 제품을 잘 어필해서 다양한 제품들이 쏟아질 시기니까요. 판매 기술 개선에 굉장히 초점을 두었던 거예요. 어찌됐든 이때도 소비자 개개인의 욕구나 선호는 이제 뭐 조금 반영은 됐습니다만 그다지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이런 판매 기술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 기법들에 따라서 빨리 많이 팔 수 있을까에 초점을 두었던 겁니다. 그랬던 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많이 여태까지 많이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채용하고 채택했던 이제 마케팅인 고객 지향적 사고가 1950년대, 우리나라는 6.25네요. 이때 이제부터 미국에서 고객 지향적 사고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고객의 욕구를 이해하고 또 고객의 욕구에 반응하는 데 초점을 둔 거예요. 고객의 욕구를 파악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마케팅으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또 이들의 사회적인 활동, 인간적인 것, 이런 것들에 관심을 두게 된 겁니다. 앞으로 개발될 수 있는 시장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명백하고 즉각적인 시장 기회가 없다는 이유로 연구개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소홀하게 된 거예요. 고객의 욕구, 또 고객을 만족시키고, 그렇죠? 지금 뭐 고객 감동,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고객의 욕구를 파악해서 그 고객의 욕구에 부응하는 제품 판매를 하기 시작한 것. 이게 바로 고객 지향적 사고다. 지금도 고객 중심적, 고객 지향적 사고의 마케팅 활동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지금의 마케팅의 패러다임은 이젠 고객 중심, 고객만을 놓고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고객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지만 고객만을 놓고 제품을 R&D 또 제품을 개발하고 신제품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고객을 포함한 시장 전체를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시장 지향적 사고요. 시장의 마켓의 다양한 구성 요소들이 우리 회사의 부가가치를 좀 더 창출하기 위해 상호작용해야 한다는 것과 그들이 효과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장 지향적 경영 전략이란 말이에요. Market Driven Strategy.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시장 지향적 사고죠. 이제 시장 지향적 경영 전략. 이 기업의 경영혁신의 기회를 시장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자, 이제 시장을 바라보라는 것인데 뭐냐면 우리가 시장에는요, 물론 중요한 고객이 존재하고 또 경쟁 회사가 존재해요. 삼성의 휴대폰 시장을 놓고 보면 삼성의 고객 경쟁사는 애플이죠. 자, 우리가 이제 고객만 놓고 우리가 제품을 이제 잘 팔려면, 많이 팔려면 제일 좋은 제품 고객을 위해서 만들어서 빨리 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 시장에는 경쟁자가 있어요. 애플도 있고 중국의 화웨이도 있고 그렇죠? 이들의 어떤 제품 마케팅 전략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뒤에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또 기술 수준, 시장의 기술 수준. 지금 현재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그 음성인식 수준이 9살
뭐 10살까지 다다랐는데 굉장히 많은 우리 그 자연 언어를 인지하고 그걸 해석하고 그죠? 판단해서 말을 하는 정도의 수준까지 가 있는데 바로 인공지능 스피커도 그런 당장 내놓으면 전 세계를 평정할 수 있어요. 고객은 지금 그런 걸 원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고객이 그런다고 해서 바로 그걸 출시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좀 되시죠? 그런 것들이 시장을 바라보고 부가가치, 돈을 최대한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기업이 이윤추구인데 당장 그거 만들어서 그냥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게 아닙니다. 경쟁, 시장의 기술 수준을 보고 우리가 그런 환경에서 가장 돈을, 부가가치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이외에도 그 주변에 사회적 환경 요인, 또 정부의 정책적 요인, 또 지역적 환경 요인, 또 기술적 환경 요인, 경제적 환경 요인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핵심 시장에는 고객 경쟁사 기술이 존재하고 주변에도 이렇게 한 5가지의 시장 경영 환경들이 존재해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서 실행해야 된다는 개념이 바로 시장지향적 사고의 마케팅 패러다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화면은 시장지향적 마케팅 패러다임의 한 사례인데요. 자,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M 회사의 신제품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시장의 상태, 시장, 또 여기 이제 M사의 기술력, 또 경쟁자의 기술력, 경쟁사의 기술력, 또 시장의 기술력, 그죠? 고객의 니즈 전략, 이런 것들이 존재해요. 시장에는. 자, 우리 회사의 기술력이 지금 A야. 최상의 기술력을 갖고 있어요. 근데 경쟁사의 기술력은 C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용인하고 받아들이는 기술력의 수준이 C 정도인 거예요. C. 지금 굉장히 고도한 기술이 개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A사의 경우에는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통용되는 기술이 C 정도의 기술력인 거라는 거죠. 휴대폰도 지금 벌써 훨씬 더 고성능의 휴대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삼성 갤럭시 S12인가요? 또 애플 정도의 기술 수준의 기술력인 거예요. 이 정도의 화소와 이 정도의 용량과 이런 거죠. 자, 고객의 니즈는 그런데 A 정도의 기술력을 당연히 원하겠죠.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기술력을 원하고 있어요. M사는 이미 그걸 갖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 M사는요. 그럼 고객 중심적 마케팅 전략이라고 하면 당장 A 제품의 기술력을 출시를 하면 돼요. 그렇지만 이 회사가 취하는 마케팅 전략, 돈을 가장 많이 벌기 위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은 B급 제품을 출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시장의 기술력이 C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한 단계 높은, 2단계가 아닌, 고객은 2단계 높은 걸 요구하지만 시장이 현재 그렇고, 그래서 한 단계만 더 높은 제품을 출시를 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고객 중심적 사고라고 하면 당연히 고객에 맞는 것들을 해야 되지만 그 고객 중심으로 갔다라고 하면 이제는 시장 전체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논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또 B급 수준으로 바뀌고 경쟁사의 기술력도 B급으로 올라가면 당연히 또 이 M사는 그 다음 단계인 A급의 기술력의 제품을 한 단계 올려서, 그렇죠? 그렇게 해서 또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려고 할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시장지향적 사고의 한 예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구글이 10살 정도의 인공지능을 갖춘 기술력을 갖고 있지만 왜 시장에는, 우리나라 시장에 많은 인공지능 스피커들이 누구, 기가진이, 그렇죠? 쉬리는 아닌가요? 뭐죠? 지니,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3, 4살 정도의 인지, 그죠? 언어에 대한 인지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글이 굳이 그걸 지금 시장에 출시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시장지향적 사고의 마케팅 패러다임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온라인 쇼핑을 하게 되는, 그렇죠?
우리 네티즌이란 말 표현하는데 우리가 이제 어쨌든 온라인을 적극 활용하는 세대들, 이 전자상거래, 이커머스 소비자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 전자상거래 소비자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적적 전자상거래 소비자예요. 목적. 구매할 상품의 브랜드, 모델까지 정확하게 그걸 정해놓고 쇼핑몰을 방문하는 소비자예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죠? 뭘 살지를 정확히 어떤 브랜드의 어떤 모델을 살지를 정확히 정하고 쇼핑몰을 방문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목적적 전자상거래 소비자라고 합니다. 이럴 때는요, 이 소비자가 빠르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기를 바래요. 그렇잖아. 내가 이미 브랜드와 제품까지 정했단 말이야. 그러면 빨리 이 제품을 구매하고 싶은 거예요. 모델을 정해놓고 방문하기 때문에 가격에 굉장히 민감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같은 모델 제품이 파는 다양한 몰들이 존재하는데요. 이때는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격적인 부분, 이런 소비자들을 위해서 이 가격적인 부분들을 어필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들을 빠르게 구매할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기능들, 지금이야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나 그죠? 이런 결제 수단이 굉장히 간소화돼서 쉽게 구매할 수 있고, 지금 뭐 새벽 배송 그렇잖아요. 빨리 구매도 하고 빨리 받아보고 싶어 하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런 소비자를 대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탐색적 전자상거래 소비자. 이게 뭐냐면요. 구매할 상품에 대한 대략적인 계획만 가지고 인터넷 탐색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좀 여름용 자켓을 좀 하나 구매하고 싶어. 이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막 뒤지는 경험. 여러분들 그런 경험 많죠? 그런 겁니다. 구매할 상품을 이때는요. 이 소비자가 구매할 상품을 쉽게 결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품을 제시하고 상품 추천과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런 소비자들이 대부분이에요. 내가 구매할 목적적 전자상거래 소비자보다는요. 대략적으로 이런 걸 좀 구매하려고 찾는 소비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소비자, 탐색적 전자상거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려면 이들이 빨리 이 제품, 우리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결정하도록 제품에 대한 정보, 추천, 그죠? 신뢰할 만한 정보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노력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비중은 많지 않지만 눈요기 전자상거래 소비자라는 거예요. 이 상품을 구매하려고 인터넷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재미삼아 쇼핑하고 있는데 뭐 하나 걸린 거야. 우리가 왜 백화점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요번엔 뭐뭐뭐를 사러 가야겠다라고 정하고 가잖아요. 꼼꼼한 주부들은 마트에서도 뭐 어떤 판단, 뭐 당근, 뭐 이렇게 정해서 가는데 물론 이제 저희 와이프는 그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가서 그냥 대충 장봐 갖고 오는데요. 가서 사실은 그거를 하러 뭐 일주일치 먹을 뭐 그런 장을 보러 갔는데 가서 다른 걸 사게 됩니다. 당초에 구매할 목적이 없었어요. 그죠? 구경하다가 얻어 걸린 거예요. 오프라인에서.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저도 이제 온라인에서 그렇게 하다가 이게 뭐지? 라고 호기심에 들어가서 살 마음이 갑자기 생겨서 산 경우가 있는 겁니다. 충동적으로 구매하는 소비자예요. 이때는요. 이런 소비자들이 있음을 우리가 아니까 구매를 유도하여 웹사이트 방문을 유인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배너 광고 같은 데 보면 막 광고하잖아요. 100% 90% 보장, 90% 할인, 이런 것들이 막 떠요. 그럼 호기심에 누르잖아요. 그렇죠? 낚이는 겁니다. 어찌됐든, 이 눈요기 전자상거래도 상당히 많은 또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소비자들이 있음을 알고 이들을 우리 웹사이트로 유도하기 위한 그런 전략이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소비자들이 구매 의사 결정하는 과정이에요. 이제 전자상거래 소비자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이제 오프라인 먼저 봐야 되겠잖아요. 오프라인은요, 주로 이런 패턴을 거친대요. 우리가 이제 AIDMA라고 하는데, AIDMA
A. 뭐냐면 attention. 주의 또 주의를 갖는 거 attention. 뭐 이렇게 뭐 TV 광고가 나오면 이런 거죠. 거기에 이렇게 집중을 하게 돼요. 주의. 그죠? attention. 그죠? 거기 interest. 흥미가 생기는 어라? 저거 좋은데 요즘 뭐 홈쇼핑 채널 보면 소위 말해서 이제 그런 거예요. 주의, 집중하게 보다가 흥미를 느끼게 돼요. 저거 살죠? 흥미가 생기고, 저걸 사고자 하는 욕구가 생깁니다. 그렇죠? 욕구가 생기고, 그럼 그걸 이제 기억을 했다가 액션하게 됩니다. 행동을 하는 거죠. 구매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오프라인이에요. 제가 이제 홈쇼핑 예를 들었는데요. 어찌됐든 그런 광고나 이런 것들 노출을 통해서 이런 패턴을 거쳐서 우리가 이제 액션, 행동, 어떤 물건을 구매하게 되는 거예요. 주의, 흥미, 욕구, 기억, 액션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인터넷으로 넘어와서는요. 똑같아요. attention, 또 interest, 흥미를 느껴요. 야, 이거 뭐 저거 좀 괜찮은데 그리고 서치를 합니다. 막 검색을 해요. 그죠? 여러분들 그러죠? 서치하고 그 다음에 액션합니다. 구매를 해요. 서치해서 가장 적합한 그죠? 제품을 구매하고 그리고 이걸 쉐어합니다. 공유를 해요. 우리가 일상을 자랑질하듯이 막 내가 이런 거 샀어. 카톡으로 날리고 SNS 하고 막 그렇죠? 어디에 막 올리고 막 이렇게 쉐어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이러던 것이 물론 이제 이런 패턴은 우리가 이제 웹 1.0 시대, 우리가 이제 웹 1.0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드디어 이제 소셜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우리가 웹 이제 2.0 시대, 소셜 미디어 시대잖아요. 우리가 SNS, 모바일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면서 웹 2.0 시대, 또 웹 3.0까지 넘어간 이 시대에서는요, 다른 패턴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attention, interest, search, search를 하고요. 뭐가 추가됐냐면 중요한 개념, 비교 검토를 합니다. 서치만 단순히 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자들이 올려놓은 다양한 의견, 댓글, 그렇죠? 이런 것들, 별점, 이런 것들, 이게 웹 2.0의 특징이잖아요. 공유, 참여, 개방, 참여, 공유의 정신, 웹 2.0 정신. 사용자가 컨텐츠를 생산하는 시대잖아요. 이런 다양한 소비자들의 후기, 이런 것들을 비교 검토하는 과정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서치하고 비교 검토해서 액션하고 똑같이 공유를 합니다. 이 소셜미디어 시대에 이 비교 검토 과정이라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만들어 놓은 다양한 의견들, 컨텐츠들을 이제 비교 검토하게 되는 과정을 거쳐서 소비하는 액션 보이게 되고 또 공유하는 어떤 이런 패턴을 가져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전자상거래 소비자 유형 세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또 어떤 구매 패턴을 보이냐. 이 웹 2.0 시대의 소비자들은 어떤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를 우리가 꼭 이제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이 플랫폼 비즈니스, 온라인 비즈니스, 온라인 컨텐츠 사업 이런 것들을 나중에 쇼핑몰이든 이런 것들을 할 때 지금 이런 개념들을 꼭 이해하고 이런 맞춤형 전략들을 수립해서 수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케팅 전략, 우리가 이제 온라인 마케팅, 이비즈니스 마케팅 전략을 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제 마케팅 전략이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마케팅 믹스를 이해해야 되잖아요. 마케팅 믹스, 4P라고 하는 마케팅 믹스, Product, Price, Promotion, Place, 그죠? 자, 이런 마케팅 믹스를 우리가 이제 그 마케팅 전략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게 되는데요. 이 마케팅 전략을 실행하기에 앞서서 어떤 그 과정들이 거쳐지냐면 우리가 이제 주로 이 3C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고객 커스터머 리드예요. 커스터머의 리더, 니즈, 고객의 그 커스터머의 C, 그 다음에 컴퍼니, 우리 회사, 본인이에요. 본인, 우리 회사, 자사, 우리 회사, 본인의 회사의 미션, 목표, 또 가지고 있는 자원들, 이런 것들, 또 competitors, 경쟁자, 현재 경쟁자는 어떻게 되고 또 향후에 우리 비즈니스와 관련된 미래의 경쟁자는 어떻게 되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하잖아요. 경영 환경을 분석해서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전략을 수립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스왓이 대표적인 분석 기법이고 또 우리가 왜 뭐를 했죠? 파이포스 모델 또 해봤죠. 또 BCG 매트릭스 이런 걸 통해서 분석을 해봤어요. 어쨌든 이렇게 분석을 하고 나면 우리가 이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데 우리가 STP라고 합니다. 시장을 우리가 세그멘테이션 시장을 막 나눠보는 거예요. 그렇죠? 남녀, 그렇죠? 고소득, 저소득, 연령대별로 뭐 다양한 형태로 시장을 나눠보고요. 거기에 진입할 시장을 우리가 타겟팅을 해요. 우리 사업을 뭐 전 국민을 상대로 사업하는 건 아니잖아요. 시장을 딱 타겟팅을 해요. 도시에 사는 20, 30대 여성의 그죠? 을 이렇게 타겟팅을 하게 됩니다. 타겟팅을 하면 그들 타겟팅한 시장에 우리가 이제 포지셔닝 해야 돼요. 우리 회사의 제품 서비스를 이렇게 자리 잡는 과정이에요. 우리 회사의 제품 서비스 하면 떠오르는 확고히 자리 잡은 어떤 상, 이런 걸 포지셔닝 한다라고 해요. 그렇죠? 박지성 하면 두 개의 심장 축구선수 딱 포지셔닝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확 포지셔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자, 삼성 하면 딱 포지셔닝, 갤럭시, 애플 하면 분명히 다른 느낌이에요. 그죠? 우리 소비자의 마음속에 딱 포지셔닝이 되어 있는 거야. 또 내가 20, 30대 도시 여성을 우리의 타겟팅을 했다라고 하면 그들 20, 30대 도시 여성의 우리 제품과 관련돼서 딱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히게 하는 것. 그 자리 잡히게 하는 방법이 바로 이 마케팅 전략을 통해서 자리 잡는 거예요. 이 마케팅 전략 4가지를 가지고 자리 잡게 하게 되는 겁니다. 프로덕트, 제품, 고품질, 저품질, 뭐 이런 제품이에요. 또 프라이스, 고가, 저가, 대표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또 프레이스, 어떻게 고객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백화점에서만 파는 건지, 아니면 할인마트에서 파는 건지,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또 프로모션, 광고를 광고를 비싼 연예인을 써서 한다든지, 또 아니면 뭐 그냥 어떻게 한다든지, 뭐 그런 거예요. 자, 이런 것 4가지를 종합적으로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마케팅 믹스 활동을 해가지고 포지셔닝을 하게 됩니다. 그죠? STP 포지셔닝 하는데 이 4가지 마케팅 믹스를 가지고 이 개별적인 것이 아니에요. 프로덕트 프라이스, 프로모션, 프레이스가 다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또 어떤 이미지를 만들고 포지셔닝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기존에 우리가 이제 마케팅 전략이요. 지금도 이 마케팅 전략에 따라 다양한 전략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온라인에서는 이 마케팅 믹스가 좀 다른 형태를 띠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 마케팅 믹스, 우리가 포지셔닝 하는 과정을 거치는 데 있어서 너무 제품에 오리엔티드 되지 말고 커스터머 밸류를 연구하라는 겁니다. 커스터머의 밸류. 고객의 가치 관점에서 제품을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가격이 개념이 아니고 그 고객이 욕구 충족, 내가 그것들을 충분히 그걸 내가 사기 위해서 내 이 정도는 지불할 수 있어.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전략을 수립하라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고가 저가 이렇게 내놓는 게 아니고 이젠 전략을 고객이 지불하는 내가 그걸 충족하게 지불하는 비용의 관점으로 이해하라는 것이고요. 또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유통 경로를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고 구매의 편리성이에요. 고객이 얼마나 이걸 편리성 있게 구매해요. 컨비니언스. 그래서 쿠팡에 로켓 배송이 나왔고 마켓 관리, 그죠? 요즘 새벽 배송이 나온 겁니다. 구매의 편리성, 또 간편 결제가 나오는 것이고요. 구매의 편리성 관점에서 마케팅 믹스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이 프로모션, 막 촉진, 홍보, 광고, 마케팅 활동도 기업의 관점이 아닌 우리가 신속한 이게 이제 온라인에서 너무 중요한 개념인 거예요. 이 2가지는. 이제 신속한 의사소통이에요. 1대1 마케팅이 가능한 시대에 얼마나 신속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그죠? 1대1 대응하느냐가 너무 중요한 요소가 된 거예요. 마케팅 활동을. 그죠? 요즘은 챗봇, 인공지능이 도입해서 개인의 불만 사항이나 니즈에 적극 대응하고 있잖아요. 신속한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관점으로
이 마케팅 믹스를 설계하고 그래서 포지셔닝을 해야 된다. 소비자들한테 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마케팅 믹스가 이제 Product, Price, Place, Promotion 관점에서 이제 4C, Customer Value, Consumer, Convenience, Communication의 개념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물론 이 넘어가는 것의 중심은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것들의 중점을 두어서 이 마케팅 믹스를 설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비즈니스 제품 전략, 아까 제품도 고객가치, 커스터머 밸류 관점에서 제품 전략을 설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품 전략을 우리가 이제 수립함에 앞서서 이 제품이 오프라인하고 다르죠. 이 제품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넷 제품은요, 인터넷에는요, 기존의 물리적, 오프라인에서 파는 제품들을 파는 부분이 있고요. 없던 제품이 나왔잖아요. 바로 이 디지털 제품입니다. 기존 오프라인에는 없는 디지털 제품이 존재하게 되잖아요. 이 디지털 제품은 크게 디지털 컨텐츠와 서비스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이제 이 물리적, 오프라인에서 존재하는 물리적 제품에는요, 크게 우리가 이 편의품, 선매품, 전문품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편의품, 소비자가 빈번하게 최소한의 쇼핑 노력을 들여 구입하는 제품이에요. 치약, 뭐 잡지, 세제, 뭐 이런 것들이고요. 선매품은 소비자가 여러 점포에서 가격, 품질, 스타일, 색상 등을 비교한 후에 구입하는 제품. 이게 이제 TV, 가구, 옷 같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편의품은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고요. 선매품은 이제 다양한 비교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참 어렵게 한번 구입하는 그런 제품이고요. 전문품은 대표적인 이제 사치품입니다.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 막대한 돈을 우리가 지불하더라도 내가 그걸 사는 거예요. 고가의 자동차 그냥 사는 겁니다. 그죠? 할리 데이비슨 수천만 원 오토바이 그냥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사치품인데 이런 제품의 특성에 따라 이 마케팅 믹스가 완전히 달라져요. 가격, 유통, 촉진, 이런 제품 문제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다른 전략을 구사하게 되는데 이건 참고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비즈니스에서는 아까 이제 인터넷 제품, 디지털 제품도 먼저 파는 거지만 없던 게 있잖아요. 디지털 콘텐츠라는 거. 콘텐츠는 출판, 음악, 영화, 방송, 게임 등 광범위한 분야에 사용되는 정보의 내용물인 거예요. 문자, 소리, 화상, 영상. 문자나 소리나 화상이나 영상 형태 이런 게 콘텐츠라고 하잖아요. 이런 게 전부 다 콘텐츠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디지털화한 것이 디지털 콘텐츠입니다. 문자, 소리, 화상, 영상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디지털화. 책 문자예요. 아날로그지만 이걸 온라인으로 옮기면 디지털이 되는 거죠. 우리 소리 우리가 지금 자연에서 나오는 소리 아날로그 신호 이게 디지털화되면 디지털 그죠? 음악, 화상, 뭐 영상 이런 것들인 거예요. 이게 이제 디지털한 것이고요. 디지털 콘텐츠 산업이라고 하면 이런 콘텐츠를 만들고 유통하고 소비하는 이런 산업을 디지털 콘텐츠 산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온라인 영역에서 이 디지털 콘텐츠 산업이 어마무시하게 성장하고 있죠. 최근에는 5G 기반 통신 속도가 굉장히 빨라 초지연 지연 속 없이 속도가 빨라져서 요즘 이제 우리가 이제 영상을 뛰어넘어서 이제 3D 그렇죠? VR, AR, MR, 믹스드 리얼리티죠. 이런 영상들의 컨텐츠로 넘어가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제작, 유통, 소비하는 산업을 디지털 컨텐츠 산업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기존의 아날로그 컨텐츠를 이렇게 디지털화, 변화하나 아니면 새로운 분야의 디지털 컨텐츠를 아예 만들어요. 그렇죠? 만들죠. 이런 것들 어찌됐든 이런 것들을 이제 디지털 컨텐츠라고 하고 자, 이런 것들을 기획, 제작, 서비스, 유통 관리하는 걸 디지털 컨텐츠 산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품 전략을 수립하는데 우리가 물리적 제품에 대한 전략과 이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전략이 뭐 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지털 서비스는요, 우리가 이제 플랫폼, 클라우드, 웹 호스팅, 전자결제, 간편결제, 또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인터넷 서비스, 플랫폼 서비스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디지털 컨텐츠, 우리가 온라인을 이용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디지털 서비스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인터넷을 이용하게 하는 서비스, 누군가가 해야 되겠잖아요. 망을 깔고 KT나 SK 이런 데서 하는 거잖아요. 또 RFID, 또 교통, 버스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을 사전에 뭐 언제 올지 안 올지 이런 것들을 뭐 한다거나, 또 유비쿼터스 시티를 만드는 것과 관련된 U 캠퍼스, U 헬스, 트래픽, U 포트 뭐 이런 거, U 컨버전 이런 거 관련된, 또 위치 정보 서비스, 또 IPTV라고 하는 방송, 디지털 서비스, 디지털 방송, 디지털 서비스예요. 또 우리가 여기 에이전트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뭐 플랫폼 이런 거, 뭐 클라우드 서비스, 웹호스팅 이런 거 하는 걸 전부 다 에이전트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디지털 서비스. 여러분들 사실은 이런 디지털 서비스 할 수 있는 수는 없어요. 이런 건 대기업이 막강한 자본력을 갖추고 이런 시장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런 서비스가 구현된 환경에서 여러분들은 컨텐츠를 가지고 다양한 비즈니스를 만드는 영역들,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이 하시게 되겠죠. 자, 우리 이제 이런 디지털 컨텐츠는 우리가 이제 수학 체감의 법칙이 아니고 수학 체증의 법칙이 작용하는, 경제 법칙이 작용하는 거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이 대량 유통되고 생산돼도 그렇죠. 비용이 더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디지털 컨텐츠를, 이게 이제 인터넷에서 우리가 유통 서비스하는 대표적인 우리가 이제 제품이잖아요. 우리가 이 제품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 이 디지털 컨텐츠의 특징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겠지만 제가 여기 한 7가지 정도로 이게 구분 지어 놨어요. 뭐냐면 항구성, 이제 무제한 복제 가능해요. 한번 만들어 놓으면요, 무제한 복제 가능해요. 심지어 무제한 복제가 가능한데 원본과 동일한 품질을 유지를 해요. 자, 원본과 동일한 품질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렇죠. 품질이 변하지 않아요. 품질이 변하지 않습니다. 디지털이기 때문에 반도체 칩에 저장되는 거죠. 클라우드에. 또 변형 가능성입니다. 기존 디지털 컨텐츠 정보에 추가, 삭제, 형태 변경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무언가를 컨텐츠를 다운받아서 편집도 하고 여러분들에 맞게끔 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보를 최초 생산한 사람의 어떤 통제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내가 최초에 이런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복제되고 퍼져가면서 다양한 형태로 변질이 되는 거야. 그렇죠? 내 최초의 내 의도와 상관없이 다양한 형태의 변형된 디지털 컨텐츠가 존재하게 돼서요. 그 통제권을 이제 소멸하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관의 영위성,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보관 가능해요. 24시간 장소에, 지금 요즘 클라우드 어느 기기에든 노트북이든 태블릿 PC든 스마트폰이든, 그죠? 또 그죠? 데스크탑이든 어디든 장소에 보관하면 열어보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보관의 용이성. 디지털은 안 그렇죠. 집에다가 한번 보관해 놓으면 그게 끝인 건데, 옷 보관한다고 해서 아무데나 뭐 보관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또 재생 가능성. 재생. 콘텐츠 소유자는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재생 및 복원이 가능해요. 보관의 용이성과 비슷한 개념, 유사한 개념이에요. 그렇죠? 비이전성, 쌍방향 정보 제공으로요, 콘텐츠의 무한 재전송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한번 내가 이걸 누구한테 넘겨주면, 옷을 한번 넘겨주면 이게 걔 거가 되지만, 그렇죠? 그럼 이전은 한 거예요, 그냥. 근데 이전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도 갖고 있고 걔도 갖고 있고 그런다는 의미고요. 또 하나는 결합성입니다. 데이터화된 소량의 컨텐츠 결합으로 원하는 컨텐츠 제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까 그 변형 가능성과 또 유사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이용의 보편성이에요. 과거의 컨텐츠에 따른 기기 사용. 기기 사용이 한정, 어떤 기기에는 어떤 컨텐츠가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의 기기에서 모든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시대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기술이 진보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되겠습니다.